네, 오늘은 이제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여당에서 야당이 된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인물 2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세력을 지지하거나 또 비유한다기보다도 앞으로 관련 뉴스를 볼 때 이런 부분을 좀 중심에 보고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차기 대통령 얘기를 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 현 시점에서 향후 이 두 사람은 차기 민주당 권력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좀 이 정도 배경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흔히 뉴스를 보다 보면 친문 세력, 친노 세력 이런 표현들을 자주 보셨을 텐데요. 이런 표현들이 나온 배경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그를 지원하는 지지자들이 있었는데 한 팀은 이 자치경영연구원이라고 해서 이들 중에는 박근혜 정권 때 국무총리로 지명됐지만 탄핵 소추로 인해서 낙마한 김병준 교수, 유시민 전 장관, 그리고 현재 구속된 안희정 전 지사 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그 여의도의 금강빌딩에서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금강팀이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소위 친노 1, 2세대라고 불리는 이 노무현 대선 캠프가 여기서 꾸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선 2달 전에 부산에서 대선 캠프 하나가 더 꾸려지게 되는데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부산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부산팀에는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으로 일한 이호철 비서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했던 이 최도슬 총무비서관이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프가 여기 여의도에도 하나 있고 부산에도 하나가 꾸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아까 언급한 금강팀은 청와대로 입성을 못하고 대신에 부산팀이 청와대로 대거 입성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초대 민정수석으로 근무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비서실장으로 일을 하는데요. 반면에 금강팀에 속해 있던 이 안희정, 염동현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되고, 특히 안전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년간 실형을 받고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 때 같이 함께 일을 했었는데 부산팀은 승승장구를 하고, 반면에 여의도팀은 고생만 하다가 팽당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때 이후로 이 둘 사이에는 균열이 가게 되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한 부산, 그러니까 친문 세력은 이 승승장구를 한 반면 금강팀, 그러니까 원조 친노 세력들은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이를 갈면서 나중을 기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2012년이 되는데요. 이때는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펼쳐지는데 당시 금강팀의 대선 후보로는 누가 나왔을까요? 바로 문재인 불가론을 펼치면서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사모라고 하는 이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단체가 문재인을 지지하면서 결국에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서 금강팀은 또 한번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까지 패배 이후에 금강팀은 마지막으로 쇄신을 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안희정 전 지사가 있었고 그 안 전 지사를 중심으로 신금강팀을 만들게 됩니다. 당시에 이 세력들 간의 불화가 얼마나 심했냐면, 일례로 현재 수감되어 있는 김경수 전 지사의 부친상 빈소에서 이 두 세력이 따로따로 자리를 잡은 것은 물론이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몇 년 전 이 안희정 전 지사 미투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민주당이 빠르게 손절하고 제명시킨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후에 금강팀은 거의 완전히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남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부산팀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경쟁 상대가 없어지다 보니까 여기서도 파벌이 나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들의 최측근들을 중심으로 한 친문 세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던 참여연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친문 세력의 핵심이 바로 김경수 전 지사였고, 반면에 이 참여연대 핵심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었던 것입니다. 각각의 이 두 세력이 자신의 포지션에서 한쪽은 경남지사로 또 다른 한쪽은 서울시장으로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문재인 대통령 이후 시대의 대선 후보로도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얼마 안 있어서 두 사람 모두 대선 후보에서 이탈을 또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박원순 시장은 미투 문제가 불거졌고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이라는 댓글 조작 사건으로 인해 구속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졸지의 부산팀, 그러니까 친문 세력에서는 이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자리가 공석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뚜렷한 대선 후보 없이 다들 눈치 게임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자리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얼마 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이해찬 전 대표는 당시에 586 운동권을 대표하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586이라는 거는 50대, 80년대에 대학교를 다니고 1960년대 출생한 세대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당시 이해찬 대표는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대선에 나설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해찬 대표의 의중이 많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조 전 장관은 등장 이후에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단숨에 조국 수사 이전까지 대선 후보 3위까지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국 장관은 그 부산 출신에다가 스마트하고 잘생긴 이미지,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역시도 얼마 못 가서 가족 문제로 인해 이 장관직 낙마를 하게 되고, 제 와이프가 감옥에 수감되면서 이 조국 카드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갑자기 김경수, 박원순, 조국, 그러니까 이런 대선 후보가 무주공산이 되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당시 외곽을 돌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재명 전 지사가 이해찬계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재명 전 지사는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딱히 이들과 큰 접점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하지만 친문 세력들이 밀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친문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특히나 중요한 시기에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발언으로 인해 표를 잃으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전 지사가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결국에 이낙연 전 총리는 신라시대로 따지면 친문 진골이 아니고 대안으로 영입된 임시 용병에 가까운 존재였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되는 데는 실패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최근 대선 이전까지 민주당 내에서 벌어진 이 대선 후보 간의 이슈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럼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될까요? 아직 5년이나 남았고 누구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이재명 전 지사는 이 대선 패배 이후에 조용히 지내는 게 아니라 이재명 불가능으로 내세우면서 다시금 중앙 정치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년 5월에 김경수 전 지사가 출소하기 전에 당을 장악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대선 패배를 했다고 해서 쉬었다가 다시 정계로 나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 지사 역시도 그 출소 이후에 5년 동안에는 피선거권 박탈이 적용되기 때문에 바로 대선에는 못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이번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또 김경수 전 지사 사면 얘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면이 되면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제한이 해제되기 때문이죠.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이 참여연대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카드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기가 2036년에 끝난다는 걸 감안하면 추후에 이 대통령 사면을 추진할 때 김 지사 역시 사면이 된다면 이 둘이 다시금 민주당 내에서 이 대선 후보로서 치열하게 부딪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간 민주당의 대선 후보 계보와 또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도 수고하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